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터틀 슬링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있고 안쪽 면은 반질반질합니다. 다른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주세요.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가죽과 1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11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이 세 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4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긴 실을 당기고 바로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11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1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양쪽으로 하나씩 더 있습니다.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11번 가죽을 추가해서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두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포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는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새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아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와 라이터를 이용해서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실은 순간 접착제를, 오른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 줍니다. 실을 당기고 뚜까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과 위로 실을 조금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를 제일 약한 불로 설정해줍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폴리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라이터를 가죽에 너무 가까이 대면 가죽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가죽, 10번 가죽, 디링을 준비해주세요. 8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10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아래 바느질선은 따로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느질선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30cm로 2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8번과 10번 가죽을 바느질하려면 40cm 길이의 실 2개와 30cm 길이의 실 2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8번 가죽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디링을 끼워서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10번 가죽도 스티커를 제거하고 반으로 접어서 8번 가죽을 사이에 끼우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왼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주세요. 실을 반으로 나누고 이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10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한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과 위로 실을 자르고 라이터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래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30cm 길이의 실을 사용하여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8번 가죽에 디링을 끼워 반으로 접어주고 반으로 접은 10번 가죽 사이에 넣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7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안쪽 면을 맞붙여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죽의 색상이 진한 면이 안쪽 면입니다. 7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세 면의 둘레만 바느질할 겁니다. 아래 바느질선은 나중에 바느질할 거예요. 3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외곽 바느질선만 제외하고 세 면을 바느질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을 겹쳐서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을 연결할 때는 어떤 면이 위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 위에 6번 가죽을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을 위에 올리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6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4번 가죽, 10번 가죽 2개와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1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2배인 3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먼저 가죽을 추가할 곳을 표기한 큰 구멍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죽의 윗부분 가운데를 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6번 가죽을 보면 네모 모양의 바느질선 아래에도 큰 구멍이 있습니다. 네모 바느질선을 확인해주세요. 이 두 가죽의 큰 구멍을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1번 가죽을 6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1번 가죽의 옆면 가운데에도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큰 구멍은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1번 가죽의 아래쪽에 큰 구멍 2개는 10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 사이에 10번 가죽을 맞춰주세요. 코너 부분의 큰 구멍은 바느질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구멍입니다. 6번 가죽에도 같은 위치에 큰 구멍이 있으니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첫 번째 큰 구멍에서는 6번 가죽, 세 번째 큰 구멍에서 4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큰 구멍에서는 10번 가죽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맞은편에 큰 구멍 2개도 10번 가죽을 추가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큰 구멍 부분만 잘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큰 구멍은 6번 가죽과 맞춰주고 코너 부분의 큰 구멍은 바느질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6번 가죽을 이은 부분과 맞춰주는 구멍, 여기 큰 구멍은 10번 가죽을 추가해주는 구멍입니다. 먼저 1번 가죽과 6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1번 가죽을 6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가운데 큰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 큰 구멍에서 4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합니다. 1번과 6번 가죽 사이에 4번 가죽을 끼우고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1번과 4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스티커를 제거하고 두 가죽의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이 부분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이어서 세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네 번째 큰 구멍에서 10번 가죽을 추가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6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10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5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아래에서부터 6번 가죽, 10번 가죽, 4번 가죽, 1번 가죽 순서로 바느질해야 합니다.
10번 가죽을 끼우고 바느질할 때 디링이 놓이는 방향도 체크해서 잘못 바느질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맞은편에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남은 10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디링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 5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가죽을 손으로 밀어서 잡아주고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가방끈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의 사각 모양 바느질선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9번 가죽을 가방끈의 사각링에 넣어서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6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이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바느질하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가죽 윗부분의 가운데 큰 구멍은 6번 가죽의 큰 구멍과 맞춰주고 코너 부분의 큰 구멍은 바느질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구멍입니다. 아래 부분의 큰 구멍 3개도 동일하게 바느질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구멍입니다. 6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3배인 2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2번 가죽을 6번 가죽 위에 올리고 두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여기 큰 구멍에서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사각 모양의 바느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가죽 3겹을 다 통과해줘야 합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구멍으로 한 땀 바느질하고 시계 방향으로 한 땀씩 바느질해줍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바느질했다면 남은 한 땀은 아래 바늘을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시 원래 방향의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서 한 땀을 바느질해줍니다. 사각형 바느질이 끝났다면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여기부터 디귿자 모양으로 바느질하고 남은 한 땀은 아래 바늘을 위로 올려서 바느질하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쭉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3개의 큰 구멍도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바느질 해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전과 동일하게 디귿자 모양으로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위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리고 디귿자 모양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디귿자 모양으로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은 왼쪽 구멍으로 올리고 바로 옆에 구멍으로 내려서 한 땀을 바느질해줍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새들 스티치로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퍼를 닫아주면 터틀 슬링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